자, 아까 촬영 도중에 카메라 배터리가 떨어져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자, 요거 다시 써보면 로우분의 1은 얘 넣어서 C2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 맥스로 다시 쓸 수 있죠. 또 시그마 맥스가 요거 I분의 MC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로우분의 1은 C2분의 1 I분의 MC로 되니까 결국 I2분의 M 이렇게 표현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결과는 I2분의 M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보니까 회전 반경의 역수는 바로 I2분의 M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회전 반경, 반지름의 역수는 우리가 보통 카파, 그래서 공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에 어떤 M이라는 하중이 가해지고 있고, 그 재료 성질이 2가 되고 단면 형상의 성질이 I가 됐을 때 공률 혹은 휘어진 반지름은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우리 뭐 델타는 축하중 할 때 A 2분의 PL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비틀림 하중에서는 얘를 JG분의 TL 이런 식으로 구했듯이 얘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하중 상태에서 재료나 부재가 굽혀질 때 응력은 I분의 MC, 또 변형되는 굽혀지는 정도는 I2분의 M. 즉 I 값이 높으면 이런 부재의 단면에 I 값이 높으면, 즉 H, 직사각형의 경우는 I가 12분의 BH 세제곱인데 요 높이가 높으면 그만큼 굽힘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지금 보는 것은 우리 형남공학관 4층 학과 사무실 옆에 통로에 있는 그런 구름다리 트러스트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옆에 보면 X자 형태로 지금 빔들이 교차돼서 서로 맞물려져 있는데, 이 옆을 보면 얘네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한 이런 철판으로 X자로 이렇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바로, 혹은 여기 부분이 바로 이런 얇은 철판이 아니라 L자 형태로, 이렇게 L자 형태로 된 프레임들을 전부 다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를 볼까요?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평평한 이런 프레이밍 같은 경우는 옆으로 밴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구조물이 측면 진동이나
이런 하중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L자 형태로 된 프레임을 사용하면 좌우로 흔들리는 것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I 값. 단면을 이렇게 된 걸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이렇게 굽혔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휘어지는데, 이렇게 L자로 하면 안 보이는구나. 자, 다시 여기를 좀 보게 되면 아까 요 프레임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단면 형태로 이런 형태로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굽힘 하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잘 휘어지는, 결국 이런 경우는 얘가 이렇게 잘 휘어지겠죠. 그런데 L자 형태의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 그 I 값이 커지게 되니까 굽힘 하중에 대해서 얘가 잘 휘어지지 않고 변형이나 응력이 덜 생긴다. 즉, 이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렇게 흔들렸는데 요거를 L자로 만들면, L자로 된 걸 쓰면 바로 잘 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 때문에 요 프레임에는 이런 L자 단면의 모양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책에서는, 책이 어딨나? 책이 어딨나? 책에서는 상용 HB나 뭐 IB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시그마는 S분의 M 이런 형태로 각 상용 제품에 대해서, 규격에 대해서 이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여기 아까 수업 시간에 찾아본 대로 어떠한 규격이 주어지면 이에 맞게 이게 X축이라면 X값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하중에 대한 응력들을, 이 응력은 요 끝에, 요 길이가 C라고 하면 요 끝에 작용하는 응력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이 축이 Y축, X값, SY값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응력이 아주 천지 차이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